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영상인데 블라인드에 어떤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발 노산이라고 하지 마라.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역겹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글을 보면 이름 제가 대략적으로 짧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겨운 게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나이가 들어도 자연 임신 혹은 시험관으로 잘 가지는데 자꾸 젊었을 때 결혼하라고 사회 분위기가 강요하는 것 같다. 기형아 확률 높아도 1%안 되는 걸 가지고 선동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자연 임신 같은 경우도 이거 확실히 확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험관의 가능성도 이게 팩트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만 봐서 그런 거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기형아 확률 같은 경우도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중복된 내용은 좀 빼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몰랐던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뭐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거를 봤는데 요거 관련된 거는 제가 이분 댓글 때문에 찾아보니까 유산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꽤 높더라고요. 자, 댓글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주변에 애 놓는 것만 보여서 그렇지 유산도 많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출처는 대한생식의학회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고요. 여성 연령 증가에 따른 유산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15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자연 유산 확률이 9.9, 그리고 20에서 24 같은 경우는 9.5.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져요. 떨어지고 25에서 29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0대에 출산하면 확률이 확실히 그 자연유산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에서 34 같은 경우는 11.7이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낮은 건데 35세부터는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35에서 39는 17.7이에요. 무려 30에서 34세 때보다 6%가 더 올라가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는 5명 중에 1명 정도꼴로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40에서 44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 확률이 무려 38.8%, 그리고 45세가 넘어가는 경우는 53.2%의 자연유산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유산 확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제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특히 그나마 34 안에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리스크가 좀 덜하지만은 확실히 35 넘어가면 노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도 힘들고 자연유산도 많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런 정보를 많이들 공유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많이 공유하셔야 된다. 뭐, 아이 가질 생각이 없으면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은, 아이 가질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과학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과학과 제발 안 싸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과학, 생물학적, 추나추동의 진리와도 싸우는 그녀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통계로 반박하는 거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빵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자료 가지고 반박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보면 꼭 레파토리가 내 주변에는 내 친구들은 다 주변 이야기만 합니다. 주변 도루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성들이 참 게으르다.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거의 구글을 씁니다. 네이버는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 이런 그 의학 정보 같은 경우는 영어로 검색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남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 자기의 어떤 신세가 괴로우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확인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도 가스라이팅이 되는 시대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성분들 심리를 좀 보려고 해서 어라운드 40, 아라포.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 미혼인 여성들 거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30대가 결혼 정년기랍니다. 여자애. 나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30대가 결혼 정년기야, 여자. 20대가 결혼 정년기예요.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한 25에서 한 29? 이 정도까지가 결혼 정년기지. 지금 30대까지 지금 결혼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결혼이 늦어진 게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그동안 20대 때 쳐놓고, 그러느라고 늦어진 거잖아요. 본인들이 결혼을 늦게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결혼 정년기를 늦춥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좀 빨리 하려고 했으면 이제 나이가 뭐 한두 세 살 많은 남자들도 뭐 취업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그때 이제 해외여행 가고 플렉스하고 호캉스 가고 맛집 투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늦추다 보니까 남자도 같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아깝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노산이라고 말 못하는 나라. 나는 진짜 요즘 제일 실망스러운 게 언론하고 미디어입니다. 진짜 정치권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긴 큽니다만은 언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미디어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특히 KBS 이런 데는 어떤 국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알려야 되는데 전부 다 앗아가고 있어. 전부 다 앗아가고 있어. 일반적인 뭐 언론사 같은 경우들이야 뭐 광고주들 눈치 보느라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KBS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BS 수신료를 이제 분리 징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그 마케이노 세대들이 박살날 때 NHK가 공영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NHK가 뭐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마케이노들을 작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완전 일본의 여론이 크게 바뀌는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NHK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공중파에서 시리즈로 한 5번만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위기 바로 바뀌어요. 그만큼 공중파의 힘이 셉니다.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뭐 대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유튜브 영향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 본선에 있는 선거 같은 경우는 공중파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공중파 플러스 종편. 그래서 여기서 좀 다루어줘야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을 보면 볼수록 요즘은 진짜 구역질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이건 댓글이 아니고 제가 오늘 커뮤니티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와이프가 4살 연상이고 1년째 임신 준비 중인데 임신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도 생리 시작했다고 나한테 존나게 짜증내길래 뭐 혹시 뭐 너 문제 아니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 정자 문제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카톡으로 보내줬다.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산모 초산 연령과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 이 표를 보여줬나 봐요. 그랬더니 존나게 운다. 어떻게 하냐. 시업 비업 제트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성분들이 혼인이 늦어짐에 있어가지고 이런 의학 정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의학 정보에 대해서 여초들끼리는 공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설령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공유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아직도 너는 동안이다. 너 아직까지도 뭐 너 정도면 저런 남자 만날 필요 있냐.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효리랑 엄정화 같은 경우는 저 보아가 36살인데 아직 애기네 하면서 그런 것도 나오는 게 그런 거는 방송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36살이 애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만약에 이걸 쓰신 와이프분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짜증을 안 냈겠죠. 아마 몰랐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이제 울었겠죠. 알았으면 울었을 이유가 있나요? 몰랐으니까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울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진짜 언론 미디어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유튜브에서나 올리니까 참 슬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불편하지만 봐주시는 여성분들은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방송 중에 한 5% 정도는 55세 이상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도 이런 정보를 아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특히 딸 가진 자녀분들한테는 이런 리스크도 알려주시고, 또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를 구할 때, 여자친구를 구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난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지만 이 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이 아마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110만 원, 뭐 동결 배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최대 인공 수중은 최대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거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단 한 번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이 정도 금액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최한나 난임센터장님도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지원금을 나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다 쓰려고 한다.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여성들한테도 임신도 안 되는데 진정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의문스럽다. 그리고 이제 예산적인 낭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세금 낭비거든요. 세금 낭비고,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해라. 국민들한테 그런 어떤 교육을 좀 늘려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성단체들 눈치 보이겠지만, 그래도 정부라고 한다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이런 거는 진실을 알려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 아무리 확률 1%라고 해도 자폐 가진 자녀 부모를 한번 보면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정말 힘든가 보더라고요. 뭐 우영우 같은 경우야 그건 뭐 거의 예외적인 경우고, 하여튼 자폐 가진 부모들은 한 명은 완전히 딱 전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담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 말씀도 그렇네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지 무식한 건지, 그 1%가 본인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정확하게 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좀 아픈 아이들,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 40세 정도의 아이를 낳을 경우에 20% 전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직은 뭐 다들 시시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총 인원 중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자 중에 25%밖에 특수학교를 못 가고,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 특수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보면요. 18년 이후로는 통계도 안 냅니다.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기 싫은 통계는 내지 말라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018년도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봤을 때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는데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그러다가 18%였나? 2018년도?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출산이 늦어지면서 노산으로 인해서 급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피셜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들 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메이징한 코리아다.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나라는 학회 출산율 0.5 정도 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0.5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 바로는 안 가겠죠. 지금 올해 만약에 0.73, 내년쯤에는 한 0.68, 그 다음에는 0.63, 한 0.05씩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3년,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0.5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0.5대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0.59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진짜 우리가 0.5를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후반부터 임신이 힘들고 40대부터는 불임에 가깝다는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여기 아까 앞에 그 블라인드에 있으신 분도 뭐 자연 임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고 지금 이게 뭐냐고 하면 자연 임신입니다. 12개월 이내에 나이대별로 자연 임신 확률인데 이 기준은 그겁니다. 전혀 피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남녀가 이제 노력을 했을 때 1년 이내에 얼마만큼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지금 20에서 24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6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확률이고요. 그리고 25에서 29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한 60 한 3 정도 나오네요. 63, 64 이 정도 확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5에서 39 같은 경우는 한 52, 3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여기 그 어떤 분이 올리셨던 글처럼 와이프가 4살 연상이고 뭐 1년 임신 준비 중인데 임신이 안 된다. 이게 보면 확률상으로 물론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35에서 39살 때라고 한다면 확률상으로 보더라도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성분들 이런 거랑 좀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봐도 확실히 30만 넘어가도 확 떨어져요. 자, 20대 후반 같은 경우, 중후반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80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30에서 34만 보더라도 한 63 정도? 뭐 3, 4 정도? 이 정도니까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40대 이후 것도 있는데 뭐 거기는 제가 볼 때 더 떨어집니다. 더 크게 떨어지는 폭이 더 큽니다. 제가 그 자료는 딴 자료인데 다른 데 하게 보니까 떨어지는 폭이 더 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크크크 그냥 김지영 세대가 폐경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몇 년 안 남았음. 양심적으로 폐경되면 시연간 얘기는 안 꺼내고 딩크가 대세더라. 이런 이야기 몰고 가겠지. 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82년 김지영이 만약에 생일이 지났으면 이제 지금 나이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생일이 지났으면 만 41세고 생일이 안 지나면 지금 만 40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라운드 40 딱 여기 가운데에 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떻게 뭐 결혼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혼한 분들의 삶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싸움이 결국은 젠더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여자들이 질 거라고 봅니다. 질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마케이누들의 어떤 비참한 제2 마케이누들의 비참한 삶이 조명이 되면서 결국은 밑에 세대들이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일본 여성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82년 김지영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밑에 세대들이 지켜보면서 야 저렇게 늦게 결혼하다가는
우리 잘못하면 인생 진짜 좆되겠다. 큰일 나겠다. 아마 그런 게 교훈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